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 제2차 단체 교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는 노사 간사간 협의에 따라 노조 간사인 노동조합 사무처장인 제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사 대표님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뭐 안녕들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교섭반이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참 이게 그 노동조합 교섭이라는 것이 처음 이렇게 할 때는 좀 약간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가면 이렇게 갈수록 좀 이렇게 의견이 좁혀가고 그러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것이 이제 교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서울교통공사의 교섭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공사노조가 이렇게 큰 결단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뭐 우선 저 사장님이야 또 우리 공사 우리 교섭위원님들이 정말로 흔쾌히 또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양보하지 않을 것은 또 양보 않으면서도 최소한 이제 합의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안 남았는데 우리의 지금 현실이 지금 참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각박합니다. 각박하고 정말 공사나 또 노동자들의 인식도 또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재정 이런 적자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사장님이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국회를 따라오고 어린 국회의원님들도 찾아서 공손히 대하고 설명하고 직접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올해 사실상 이제 재정 문제가 결국은 벽제합니다. 이런 무임수송 문제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해서 손실이 좀 많이 발생했고 또 우리 노후시설 지금 전통자부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화되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무임수송 비용 이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공사가 올해 만 1조 정 이상 이 부채를 안아야 하는 이런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교섭을 하고 있는 교섭은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또 조합원님들에 대한 현안들 또 우리 임직원들에 대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려면 최소한도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서 오늘 교섭을 긴급히 열었고요. 어제 이렇게 교섭위원님들이 밤새 10시 이후까지 교섭을 하면서 정말 피곤할 겁니다. 오늘 또 노조가 두 개다 보니까 또 아니라고 좀 짜증도 나고 그럴 텐데 제가 사장님한테 오늘 또 해서 오늘도 빨리 좀 하도록 하자. 그래서 오늘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어제도 또 피곤도 많이 하실 텐데 그리고 좀 사장님이 부임하면서 정말 무임 손실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좀 승무에 대기조 문제를 좀 해결하고 물론 이렇게 텐트도 치고 그런 거 있습니다만 이거 좀 어려운 시절 고비를 넘겼습니다. 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지금 직원들이 이제 좀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결국 누구 노력이 아닙니다. 사장님이나 모두 공동체 노력이나 사장님 특히 노력 많이 한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과가 또 낙급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이런 게라도 없었으면 참 직원들의 불신이 공사도 노조도 많이 갔을 텐데 이나마도 또 이렇게 해서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장님이 서울시 페널티가 있으니까 이것만큼 좀 최소한도 페널티를 적게 받게 이렇게 하면 그래도 올해 그래도 사장님이 너무 또 고생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현안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무리 노동자다 보면 또 현안이 많지만 우리도 또 해결할 현안이 있어서 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충분히 논의하고요.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되면 2주 안에 찍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사채 대표님이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서울교통사 통합노동조합 우리
이철관 위원장님 그리고 교섭 대표님 반갑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사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어려운 위기에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교섭 대표님들 또 그리고 교섭 대표님들을 이시한 그 산하 우리 함께하는 동료이자 조직원들 참 여러 가지 현장 어려운 점이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 교섭 임금 협약에 임할 때마다 뭐 저는 이거 처음이지만은 사실은 정말 현장에 가서 꼭 피해야 될 것들 다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마음도 아프고요.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뭐 조직도 그렇고 집안이도 그렇고 그 가정에서부터 뭔가 안정적이 돼야 사실 뭐 나가서 일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직 그런 것들이 안 되는데 사실 고마운 거는 그래도 그 우리 가족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또 묵묵히 또 일하는 모습 특히 와서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 우리 교통공사에 노동조합이 2개가 있는데 뭐 큰 노동조합이야 어떤 뭐 그것도 아직 덩치가 크니까 그렇다지만은 이 소수의 통합노조가 소수지만은 그 나름대로 어떤 정체성 속에서 어떤 새로 노사 문제를 어떤 이끌어가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유도 관계를 만드는데 저는 사실 많은 인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우리 교섭 대표님한테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보이지 않는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와서 보니 한 7개월이 다 되는데 사실 우리 위원장이십니다. 그 아까 위원장이 뭐 이게 평가 뭐 우인수당 관련 얘기해서 마침 저한테 공을 돌리시는데요. 사실은 평가 문제 솔직히 얘기해 보면 작년에 뭐 그렇게 잘한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이번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와서 좀 해보자 그러고 했는데 이 대전이 어떻게 그 중간에 사실 꼴찌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뛰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에서 사실 보이지 않게 행안부하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분이 이거 사실 우리 17,000명 노조원들이 다 알아야 돼요. 우리 위원장님이시고요. 제가 지금 뭐 국회의원 만나는데 그래도 그 요소요소마다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핵심 인사들 그런 것들 어레인지 해주는 거 사실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적은 수지만은 이번에 우리 통합노조 같은 경우에는 또 선거를 통해서 노동이사도 배출하고 그런 어떤 성과를 거두고 저는 그런 어려운 좀 여러 가지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쌓아 가다 보면은 통합노조도 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임단을 교섭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은 조합원들도 대표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최대한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것들을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합의가 이루어져서 합의가 끝나면 다시 이제는 힘을 다시 합쳐가지고 사실 지금 대외적으로 우리 교통공사의 어떤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싸울 때거든요. 다 같이 또 손을 맞잡고 대외적으로 같이 활동하고 싸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노사 대표님들의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바로 전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조합에서 제기했던 그 수많은 안건들에 대해서 실무교섭, 투표교섭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일부 핵심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교섭에서 그 쟁점들을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작년에 노사간에 합의했던 사항들인데, 그 현업 그 조책임자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합의 내용이 구체적 방안을 금년 상반기 내 노사 협의회 마련해서 구체하기로 했는데 지금 10월 그런데 아직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떤 부분들의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회사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공동체가 최소한의 예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 이거를 자체를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냥 마치 뭘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외면하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측에서 오늘은 전향적인 부분들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까지 쟁점이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뭐 변경된 사항이 있고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업 조책임자는 작년에 이제 우리 통합 노동조합과 합의된 사항이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측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당초에 이제 조합에서 요구하시기에는 월 10만 원이 하셨고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이제 5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첫째 문제는 이 금액이 이제 너무나 낙대해서 초기인건비 잠식 문제가 잠식에 동시에 영향을 끼쳤고 또 둘째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임금협약을 이제 체결할 때 저희가 이제 2개 노동조합하고 하는데 제1노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집행부에서 적극 반대를 했고, 그다음 이제 현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는 같이 논의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었는데 이제 중앙과 각 본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대가 심해서 저희들이 이 안건을 관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거를 이제 사측의 게으름도 문제입니다만은 이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조 책임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신분 또 조 책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가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영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역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전보를 하더라도 가급적 거의 대부분이 부역장으로 이제 같이 인사 교류가 되고 있는데 차량이나 이제 기술 같은 경우는 조 책임자가 이제 자기 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정이 소속이 바뀌게 되면 또 조 책임자 지위를 또 상실하게 되고 또 더불어서 승무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일단 저희는 좀 바싹 서둘러서 이 조 책임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조 책임자에 대한 수당의 신설은 이제 어렵고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제도적으로 어렵고 직책 수행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제도 개선이 우선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직책 수행비 지급이 가능하다 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을 좀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조책임자 선정 기준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조책임자라는 것이 이게 지금 딱 기본 시각이 나눠먹기라는 거예요. 인건비를. 여 정도가 율로 가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승무 분야를 예를 들면 승무 분야의 기관사를 그 기관사를 영무 분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는 근무 형태가 조책임자가 있을 수 없는 근무 형태예요. 그리고 직렬별로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승무 분야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건비를 잠식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똑같은 우리 인건비 금년 2.8%에서 자, 어디 분야로 1년에 얼마만큼 예산 가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여기 야간에 나와서 승객들한테 싸대기 맞아가면서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 재판에 끌려가서 발금 맞으면서 이런 거 하는 거는 왜 이 공동체가 침묵을 하냐 이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역에 근무 안 하신 분들은 체험 삶의 현장에 가고 밤에 나가셔가지고 부역장 그거 체험들을 한 몇 번씩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할 수밖에 없겠다. 이래야지 이거를 가서 금액
이런 거 나눠먹기 식으로 이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순간을 면하기 위해서 이게 내년에 하자? 그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섭위원님들 할 얘기 있으면 네, 저기 사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임금 장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임금 장식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죠. 승진이 됐든 기타 다른 보시게 되면 임금은 장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노축 사무총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각기 좀 다른 분야의 일들이 좀 많이 부딪힙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출입문기 인사하고 발생을 했어요. 열차는 운행이 돼야 되니까 역으로 넘겨놓고 기관사는 갑니다. 그럼 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걸 다 분노를 다 받아줘야 돼요. 왜? 우리가 출입문 취급했습니까? 우리가 PhD 취급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술 분야에 뭐 야간 작업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본인들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다 성실히 수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건 기술도 마찬가지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직능에 맞춰서 업무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에서도 어떤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역직원들이 그것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건 기술 직원도 마찬가지고 차량 직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내가 해당이 안 돼서 아니면 임금 잠식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임금 잠식되는 부분들을 하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 어떤 총회 임금제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어떤 임금 잠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으로 그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 적절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업무에 대한 정당한 어떤 대가의식을 방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사측에서 전향적인 공조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합의하고 이거 미행하고 또 재요구하고 또 다시 합의하고 이런 거 관행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습관되면 진짜 노사가 앉아서 이런 교섭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핑계만 늘어나는 거고요. 이제 그만 핑계 그런 거 없이 좀 당당하게 좀 정리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해 차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임금 인상 그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앞에 앉아 계시는 교섭위원님들께서는 1월 1일부터 아마 정부 지침 인상률대로 그대로 인상돼서 받으실 거예요. 아닙니까? 네. 그때는 국유복지처장님 그렇다고 답을 하셨는데 이쪽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임금 협상을 하고 그리고 잠식 부분을 삭감하고 나서 그걸 N분의 1에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을 나눠 가지는 우리 주체들이 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자 교섭위원들이 우리 조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임금을 좀 덜 올리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직책을 부여를 하고 그리고 그 직책 부여에 맞는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우리가 대표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앞에 계시는 사측 위원들께서 그걸 반대하시면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안전관리본부장 변호를 질의 좀 드릴게요. 어떤 그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전동차 보호장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보건소장, 부정비장들이 징계 대상에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네, 저 책임자에서 오르고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책임만 부여하고 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징계를 줍니다. 그 징계를 주면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 책임과 보상이 같이 병행돼서 나가야지 일을 시키고 책임지는데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다? 그럼 공짜로 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현장에서 이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다 같은 사급이에요. 사급이 너무 많아요. 발의 차이는 사급입니다. 부검수장이 업무 지시를 하면요. 막내 사급 차장이요. 당신이 뭔데 그걸 시킵니까? 이래요. 권위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조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여기나 기술도 마찬가지고 붙잡고 있는 부역장님들, 부부소장님들 그리고 부검수장, 부정비장들 정확히 회사 공식 명칭으로 하고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는 게 그게 옳은 거고 우리가 모든 노동자들이 동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 발의를 하는 거니까 사측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통 크게 동의해 주셔서 합의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한 가지만 하겠는데 여기 잠식 여기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소요 예산 추정해 본 대로. 예. 일단 저희가 지금 현 상태에서요. 예. 2,183명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역은 명확합니다. 예. 역은 부역장 체제니까 명확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찬수 차량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각 사업소마다 조직이 조금씩 틀리고 일사업법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정비 같은 경우 현장 식동 인력 확보를 위해서 부정비장들을 많이 줄였죠. 그 상태에서 이제 따져보면 차량 분야가 637명, 기술이 인력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술 분야는 또 466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2,183명만 놓고 저희들이 5만 원을 책정했을 때 13억 정도의 이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소 좀 적은 차량 분야나 기술 분야도 좀 세밀하게 따져서 이윤을 재산정한다 그러면 이 금액보다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이런 기준으로만 해도 13억이면 저희들 전체 그 총 임금 인상의 그 7, 8% 정도 되는데요. 일단 그 현실적으로 이걸 떠나가지고 이 취지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측위원들도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가 얘기하면 도리어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 조업 책임자에 대해서는 직책 수행비 다음은 얼마라도 뭐 드려야 된다는 데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100% 동의하고요. 다만 이거를 시행하려고 그러면 이제 일노조인 거대노조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동의를 좀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좀 많이 저희들이 좀 추진이 됐고 해서 저희가 좀 올해 제도를 먼저 정비하면 내년 정도에는 이게 좀 다소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노조가 이거를 태클극이 아니고 자기들이 못 담았어도 우리가 담아주기를 뒤에서 학수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13억 들어가 넉넉히 잡아갖고 이게 20억이라고 칩시다. 1년에 120억이 들어간 것은 지금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했던 우리 사측 경영자들이 돈 13억에 이렇게 절절절 떨고 있으니 참 걱정이 컸고요. 가장 중요한 사실 팩트 변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노사 합의 사항이에요. 지금 금년에 해 넘기면은 사측의 합의 사항은 그냥 안 지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측의 의견을 수용한 게 아니고 이것만 갖고 계속 얘기할 필요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이게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데 사실 내용이나 그 진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4급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저희 그 대통령에 거기에서 이 조책임자라는 건 정말 그 아무 메리트가 없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만 봐도 부관리소장 하는 역할이 뭐냐면 땜빵이에요. 땜빵. 권리 없는 의무를 가진 땜빵 역할이에요. 왜 그러냐? 자, 휴가하고 점검도 안 이루어지면 부관리소장이 나가고, 자, 단독자 인원 빠지면 부관리소장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기술관리소에 당직자가 야간 때 당직자가 당직을 제대로 쓰는 뉴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거의 없어요. 왜? 그 부관리소장들이 다 땜빵을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그 안전보건장 말씀대로 그러다 사고 나면 책임은 무조건 부관리소장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저희가 하자고 주장할 게 아니고 사측에서 줘야 된다고 주장할 문제예요. 이거는 또 그게 어느 노조가 어느 본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반대를 할 게 아니고 저희가 반대를 하면
해도 사측에서는 이거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 4개 본부 우리 임금 협약 이 기준이 4개 본부 모두에게 다 해당이 돼야 된다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본부의 어떤 그 특정 본부에 관련된 그 수당은 왜 3개 본부 나머지 해당이 안 되는데 왜 적용해주고 나머지 3개 본부가 취할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것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하고 계신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 돈이 그 금액이 너무 적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우리 이 조책임자 이 수당의 그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금액을 지금 우리가 다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실질적인 거 우리가 지금 아까 사측에서도 말씀하듯이 모두가 다 공감해, 모두가 다 인정을 해. 근데 그 돈이 130억이 아니야, 13억이야. 이거 못 해준다 그러면 우리 사측이나 노총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질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책임은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는 이 땜빵 조책임자들의 그 중추적인 우리 교통공사의 핵심 인원이에요. 이 4급의 이 조책임자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게 경영에 큰 문제가 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또 우리가 동시에 노사할 것 없이 모두가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이거는 안 되는 쪽이 아닌 되는 쪽으로 우리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건요 전향적 검토를 바라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공사가 이제 2017년 5월 31일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통합한 그 사이에 그 틈새에 낀 사람들 중에서 때로는 그 제도 변경으로 해서 분리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때 직급 체계가 종전의 구직급 체계에서 7직급 체계로 돌아오고 또 종전에는 9직급 체계에서 6급까지 자동 승진이었는데 7직급 체계로 줄으면서 5, 6, 7이라는 4급까지 자동 승진제가 도입이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이게 좀 그 소위 말 상대적 분리를 받았던 부분들이 2016년 이전 그래서 뭐 14, 15, 16이 여기 주로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보완을 특히 인사상 승진이겠죠. 그런 부분들에 분리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승진을 추가로 해달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본인들이 바라는 거지만은 그것도 뭐 승진의 질서, 인건비의 부분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수당으로 그거를 좀 회사해달라고 하는데 방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통합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의 타산책으로 이 부분을 외면할 수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그 직장에 도입되어 있는 그 승진 포인트. 그래서 승진 포인트라도 주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확 그분들이 다 뭐 흡족하게 만족은 못한다 할지라도 승진 포인트라도 지급을 하면은 최소한 우리 공동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 변경으로 소위 그 소외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측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좀 수용했으면 합니다. 현재까지는 안 돼서 말씀드리거든요. 또 혹시 입장 변화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000 이제 뭐 14, 15, 16, 13, 14번에 약간 미부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4급 진급시까지 직급 체계를 따져보면 유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급 진급시까지는 18년이 소요가 됩니다. 뭐 이분들이 손해보는 건 아닌데 직전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13년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 일부가 그 앞전에 계신 분들이 이제 17년이 소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 것 뿐이지 이분들이 절대치를 놓고 보면 결코 손해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분들이 이제 통합 전에 들어오면서 통합 시에 혜택을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승진 포인트 얼마를 지급한다 이렇게 약속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소 방안, 사기 진작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정책국장 이문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합 당시에 18년으로 5567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혜택이고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가장 세부적인 내용에서 그 해당자에 대한 4, 6, 8로 했으면 솔직히 아무 문제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고요. 해당자와 아마 논의해서 분명히 해주시는 분들은 아 이거 18년 만에 한 엄청난 혜택이다 하고 정말 이분들은 좋겠다 이렇게 아마 좋은 의도로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좋고요.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 14, 15, 16 이 사건들이 기존에 4년에서 승진할 수 있었는데 5년, 1년 늘어나게 된 게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진짜 길게 보면 손해가 아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 자세한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너 그거 갖고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 조그만 거 갖고 너 그렇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냐? 이렇게 하는 거 개개인마다 그 스트레스나 외부 자극에 대한 한계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럼 요즘 아시다시피 90년대생 젊으신 분들은 작은 손해에도 민감합니다. 이번에 요즘 저희 대한민국 하루도 공정 아니겠습니까? 공정성에 대한 엄청 민감한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최초에 수당을 하셨을 때는 대상자 1,580명에 대해서 19억 정도 들여갖고 좀 약간 무리가 있겠다 저희도 생각해서 이번에 합리적으로 승진 포인트를 지급하는 쪽으로 좀 개선책을 제안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66포인트를 한 거는 현행 승진 포인트가 근무성적 평등의 1년치가 66점입니다. 그 66점은 1년치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시간이 끌어가지고 현재 6급이 되실 분이 꽤 많아요. 저희가 적용은 6급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 7급에는 몇백 명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6급 가서 6급에서 승진 포인트를 적용해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시간만 끌면서 이게 6급 승진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그런 작은 회사에 대한 믿음이 배신되면 이분들이 분명히 회사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업무에 대한 그런 자극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그리고 만약 이걸 해석해 준다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올라가고 앞으로 이분이 미래 우리 회사의 봉사의 핵심 인재가 될 텐데 이런 작은 배려에 의해서 우리 회사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적자 공기업을 하다 보니까 사기가 많이 저하되는 게 상태입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렵지만 저희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사 쪽에서 전향적으로 검토시켜 부탁드리고요.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희 사업자분들이 옛날에는 특히 여직원들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진입장벽이 많았어요. 군대 가점이라고 해가지고 남자 직원들이 5%씩 받고 하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그때 합격할 수 있는 거는 10%대였습니다. 10%대.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거든요. 100%는 거의 뭐 50%, 5대5 비율로 들어오는데 특히 사무 쪽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주로 역에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145선, 585선 들어오시는데 특히 585선에 이제 역에 불가피하게 교대 근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대부분의 사업장 짝이 교대 근무의 역인데 그걸 안 할 수는 없는데 불가피하게 그건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법적으로 문제 안 해요. 그런 것에 나는 교대 근무를 하겠습니다라고 그것까지 써와요. 써서 이렇게 입사를 하면은 최소한 이 회사는 뭘 해줘야 되냐면 그분들이 와서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줘야 돼요. 대표적으로 제가 토론을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교대 근무하러 갔는데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역에 침실이 없어. 실컷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시 막차 타고 옆역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와. 이런 역이 물경 지금 43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어떤 돈을 투입해서라도 역사 안에 가면 공간은 있습니다. 하다못해 뭘 막더라도 공간은 있어요. 그래서 침실을 만들든지 그걸 안 하면은 다른 대안들을 해줘야지. 그렇게 가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대부분 이제 58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역에서 2명 근무해요. 남자 직원 1명, 여자 직원 1명인데 여직원이 타역으로 이제 취침하러 갔습니다. 밤에 남자 직원 혼자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다행인데 만에 하나 거기에 뭐 갑자기 무슨 변고가 일어났을 때 이거를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진짜로 하느님이 보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느님이 보아서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방법은 침실을 만들든지 여직원들이 침실 없는 역으로 안 보내면 돼요. 왜 그거 안 보내면 차리면 왜 넣겠습니까? 윗죠. 그래서 그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것도 아닙니다만 이거 하도 중요해요. 기가 막혀서 이걸 지금 조합에서 안건으로 갖고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여기서 확실히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답변 바꾼 게 있으니까 해주세요.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타협 침력이 이제 43개. 저희가 이제 영만 놓고 보지 말고 전체를 놓고 보면은 여직원 침실이 이제 118개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지금 계속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도 이제 역 같은 경우는 8개소, 기술 3개소, 22개소에서 침실 설치를 하고요. 21년 이후에도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직원이 역 같은 경우 이제 워낙 40% 이상 가까이 입사를 하기 때문에 지향은 하겠지만 가급적 전혀 못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침실은 매년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계속 확충을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나 써야 됩니까? 역 하나에 침실 하나 만드는. 지금 저희가 기술본부는 1억 1천 정도 하는 침실 하나 여기에 마련하는데 1억 1천 들어요. 예, 예.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한 43억 든다는 얘기네요. 이게 만약에 거기서 사고 나보세요. 이건 완전히 공사, 이건 뚝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동작전으로 될 수 있는 기존 침실 있는 쪽으로 여직원 배치하는 것도 노력하고 침실만 다른 예산들 끌어다가 이거 우선 배치를 해줘야지. 야,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 지하철을 하면서 코미디 아니에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일본부장입니다. 지금 올해 내년에 오파로서 지금 1인 근무 해소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 가운데 지금 43개 역이 지금 여직원 침실이 없어서 지금 인근역에 가서 자고 있습니다. 최소한 1인 근무 발생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은 소요되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선 막차 시간, 첫차 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은 1인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최우선 과제로 삼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 해결 안 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측에서 지셔야 됩니다. 우리 부역장이나 역장들 책임 아닙니까? 어떻게 침실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여직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까? 이미 다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부터 최소 40% 이상씩 여직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침실을 지어놓고 여직원들을 배치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어려운 본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침실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맞습니다. 여직원들 매년 들어오는 비율이 한 40% 정도 되는데 배치부터 시작할 때부터 고려를 하고 여직원들을 배치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알고 있어요. 막차 타고 가서 인근역에 자고 또 차차 타고 들어오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고객본뿐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여직원 문제가 승무, 기술 지금 다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지금 어차피 권역별로 나눠서 뭐 침실을 마련한다든가 그냥 지하에 침실을 마련 못한다고 하면은 뭐 지상에도 마련해야 되겠죠 보니까 그걸 따져봐야 됩니까? 우리가 한 개의 침실 만드는데 1억 좀 더 든다는데 그런 부분을 권역별로 말가지고 기술, 승무, 차량, 기술 그다음에 승무, 연무가 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본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좀 이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뭐 여직원하고 한 3년 동안 둘이서 이제 한 명씩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실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가고 그리고 여직원 아침에 첫 차를 타고 오고 그 시간까지 이제 혼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일하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잠들어서 만약에 못 깨가서 아침에 첫차 승객들 그 아침에 힘들게 일하러 나가는 사람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스트레스 보통 아닙니다. 옛날에 그 저희 오프할 때 음성직 사장 있을 때 야간에 사람들을 없앤 적이 좀 있었어요. 부역장만 단독 근무시키고요. 그러다가 한 분이 이제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직원 보고 새벽 4시 반에 그 다른 역에서 그 뭐 택시 타고 와라 저 타고 걸어라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둘이 근무하다가 한 사람이 가고 부역장 혼자 남아서 단독 근무하다가 신정지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뭐 사회복무원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 술에 사회복무 소금 엄청 시켰어요. 밤 12시에 잤다 내리다 말고 집에 가겠대요. 아프대요. 죽겠대요. 그 안 보내면 문제 생기면 뭐하니까 조퇴 처리하고 보냅니다. 진짜 완전히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가 한 번이라도 생겼다고 해서 아직까지 안 생겼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경우를 해놓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공사 자체에서 엄청나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경중을 따져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선결적으로 좀 해결이 돼줘야 됩니다. 이어서 지금 이제 그 또 환경 개선과 관련입니다. 585선 그 모란 기술센터하고 천황 장비관리단 이런 부분들이 역시 그 교대근무 사업장 근무환경들이 아주 취약합니다. 특히 침실, 사무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취약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거를 좀 뭔가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할 수 있는 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돈 인건비 올려달라는 얘기는 조합에서 쉽게 못해요. 왜? 정부가 이미 너 얼마 하라고 딱 찍어주니까. 그런데 세상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속 공무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란 기술센터나 천황 장비 관련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천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주차하고 연마차 작업을 나갑니다. 근데 시간차로 나오고 시간차로 복귀해서 잠을 잡니다. 근데 지금 친시 같은 경우에 한 군데서 잠을 자다 보니까는 이게 충분한 숙면이 이루어지지가 않고요. 작업하는 데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노사협의하면서 계속 안건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내로 지금 천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어제부터인가요? 5층 그 기관사 침실 그 공사가 들어갑니다. 5층 다 리모델링해서 전 공사가 들어가는데 거기 딱 한 군데 천황 장비관만 지금 공사가 빠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갖고 지금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직원들의 타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조속하게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안건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기술본부장님 네,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저도 기술본부장 와서 한 2년 넘어갔는데 제일로 신경 쓰고 지금 환경 개선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엄청난 미비합니다. 그 사실 저희들 인정하고 근무도 근무지만은 지금 환경이 좋아야면 건강 상태가 유지가 되고 이럴 의욕도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사 또 하나 더 모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하면서 빠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챙기고 천안기지 그 부분 충분히 보고를 받아갖고 개선 방안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지금 바로 시행 처리했는데 모란기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역의 근무 환경 개선 차원에서 과연 지하의 근무 환경 개선을 하면 얼마까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해양이 모시고 종합적인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지하의 환경 개선 1년 해놓으면 1년 뒤에 또 마찬가지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임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10년간만 개선을 좀 해보자. 그래서 그 임대가 아닌 건물, 구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그 종합적 플랜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신속히 돼서 그래서 그만 직원들의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술 분야 그 현업 그 직종 분리에 따른 그 신설 조직 그 항목에 대해서 좀 기술본부장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통합이 2년이 넘었는데 지금 58의 기술 직종이 7개 직종이고 일사의 직종이 지금 8개 직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직종은 다 지금 상급 이 교차근무를 하는데 궤도랑 토목은 교차근무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직종이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껍데기만 통합이지. 아니 그 7개 직종이랑 8개 직종 그거를 맞추는 게 그렇게 힘든지.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조직 진단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급 그 교차 근무가 안 돼요. 직원들에 대한 그또 58과 이 14의 그 토목 궤도 직원들에 대한 이 어떤 직종에 대한 그 혼란이 굉장히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 계시는 기술 본부장님이 올해 안에 합치든 나눠지든 무조건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내용이 보면 직종 분리에 따른 신설 조직 근무 환경 개선이라고 써있는데 직종 분리가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직종 분리에 따른 이 신설 조직 이게 언제쯤 되는지 합치는 건지 나눠지는 건지 그거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합 당시에 노사민장 합의사항 중에 하나가 기술 분야는 관리사는 직종 분리해서 운영한다. 그 합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14의 8개 직종원하고 58의 7개 직종원 상위점을 맞추기 위해서 58의 톰보 궤도를 분리를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을 모양은 분리시켰지만 속 내용 가면 정원의 문제 그 자체가 현재 지금 픽스가 안 됐기 때문에 왜? 현재 저희들은 지금 회사 측에서는 정원 관리를 직렬별 정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종별 정원 자체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조직 진단에 포함시켜서 확정을 시키고 정리를 하겠다 그런 목표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 개선 부분 문제에서는 저희 본부가 노사 합의 사항에서 궤도 관리소 2개를 더 증설해주고 4개 증설해주고 차근차근 정해놓고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장소가 된 부분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7개 직종이랑 8개 직종을 지금 맞춘다는 그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통합했을 때는 그걸 합친다고 했어요. 일사를 7개 직종으로 만들고 그게 이제 그 노사 관계에서 그게 이제 그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일사처럼 58도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 노조에서 반대하니까 지금 어쨌든 노조가 반대 부딪혀가지고 지금 업무 분리만 된 거지 직종은 어쨌든 그 사유가 그 당시 그 직종 분리를 하려다가 못했던 이유는 업무 분리만 했던 이유는 그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조직 진단이가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아니 지금 현재 업무 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저희들의 방침에도 궤도 관리소, 토목 관리소 구분시키고 업무 자체도 분리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는 분리가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거든요. 자, 운영 자체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다음 초반에 까는 부분이 노사민장 협의장에서 기술 분야 관리소는 직종별로 운영한다 해서 그 타이틀을 땄기 때문에 14의 직종 분리 사항 같이 58도 직종 분리를 하겠다. 그래서 방침을 수립해서 직종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 행정적인 문제만 남아있지 다른 문제가 안 남아있습니다. 상급 현재 지금 14개 부분에서 궤도가 10개, 토목이 4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 그 대신 주재석 상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신설 조직의 관리소 부분에서는 환경개선 분야의 결정을 맞고 그걸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원 관련 문제가 토목하고 궤도하고 정확히 안 나눠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 부분만을 주재진단에 포함시켜서 답을 내서 지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 우리 통합 병영 전까지는 이 합쳐지든 분리되든 그건 이루어지는 겁니까 직종이? 왜냐면 제가 왜 이걸 그러냐면 이게 분명히 통합 그 할 당시의 그 얘기와 지금 진행 과정과의 그 바뀌는 얘기가 너무 상이하고 또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 업무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7개 직종과 8개 직종이 안 맞는 그 부분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좀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자,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거의 1년 다 돼가고 이제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뭐 모든 사람들 다 힘들죠. 그 중에서도 이제 고객 최저점에서 근무하는 사람 직원들이 가장 힘들 거예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승무 영무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영무가 가장 그 스트레스들이 많이 받을 겁니다. 와서 영무실에 불쑥불쑥 들어와서 마스크 달라 뭐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무원들의 그런 부분들의 스트레스 해소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뭐 바닥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어떻겠습니다만은 그 안마의자를 좀 비치를 해서 이것도 리스 렌탈하면 그렇게 별 비용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1급 지역으로 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했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쪽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좀 가능하시죠 이건? 그 문제가 예. 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좀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노사협상에서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시범역만 몇 개 해서 한다는 거는 뭐 금액 얼마 안 되겠죠. 하지만 어느 역은 해주고 또 어느 역은 안 할 수가 없어요. 1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급지만 해도 2급지를 안 해주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 공사가 이렇게 어렵고 지금 뭐 월급도 준지 많이 하는데 안마의자 가지고 노사협상장에서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좀 더 검토를 더 하시고 또 공사 행평이 좀 나아진다면 다시 검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다 이해되는데 우리 주무본부장님인데 이 고객본부에 대한 애정이 좀 없네. 이게 이 교통공사 안에 특별히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해달라고 하면 국민의 정서나 여러 가지 뭐는데 승무도 있고 차량도 있고 그런데 왜 여기에 그거를 혹시 저 외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안마의자 있네 이럴까 염려되십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고충처리 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이 직장에 잘된 점도 있고 못된 점도 있습니다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충처리 그 내용 자체로만 보면 별 문제 안 됩니다. 고충처리 안에 들어간 핵심 키워드가 전직이에요. 전직. 그래서 이 회사의 전직은 왜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고충처리 제도라는 것들이 특히 이제 복수노조 되고 노노 간에 갈등하며 회사의 완전히 그 가장 중요한 인사권이라는 것들이 지금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이 고충처리 제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개선을 해줘야 되고요. 특히 직으로 옮기는 것. 내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영무로 들어왔어. 적성이 안 맞아고 나는 기술 파트로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갖냐? 저는 우리 회사 대표신 사장님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인사권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었냐? 저기 큰 노조 위원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인사권을 요구를 하면 어디가 있냐? 그 노사 합의 고충 처리해 와야 된대. 그러면 이런 이노조 저분들은요, 그거 완전히 개개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역승기차를 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고충처리 제도라는 것은 순수하게 이거 제도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 다수노조라 해갖고 전형을 이룰 수 있고 소수노조라고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시스템을 노사협력회의에 최소한의 마련해 달라 그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 인사권을 뭐 하겠어요. 잘못된 부분들을 이게 돼야 큰 노조들이 전횡을 부린 것에 대해서 제어장치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보완했으면 합니다. 실장님 동의되시잖아요.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첫째 그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 고충처리 해소가 제1노조가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어느 정도 행포를 부리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1년에 한 1명 채 못 되죠. 남짓되거나. 그래서 뭐 크게 전형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충 처리를 통한 전직 외에도 직원들이 전직할 수 있는 통로를 좀 열어볼 수 있는지 그걸 저희 모색하고요. 둘째는 고충 처리 제도 안에서 소수 노조도 조합원들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관요, 조합의 저희 입장은 내재하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그거 제도 안 줘도 회사가 그걸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회사가 노조 주지 말고 회사가 왜 못 갔습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그 585선 이건 이미 이제 노사간에 그 협의했다가 많이 얘기됐어요. 전기 분야 이 차량 기기별 업무를 위해서 비상복구 출동을 하는데 이게 그 차배정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어디 한쪽에 특히 그 궤도 쪽에 가 있으면은 이걸 잘 넣어놔서 쓰면 다행인데 이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 몫이라고 이걸 딱 정리를 교통 정리를 해주셔야지 저쪽 궤도 쪽에다 전부 옛날에 나눠져 있던 것을 합쳐놓고 필요하면 갖다 써.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은 상시 자기들이 필요한 걸로 배치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상시 필요 안 해도. 그러면은 갑자기 저번처럼 사고 나고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뭐 쳤다고 출동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그 소형차 뭐 끄고 해갖고 그 장비 무거운 거 싣고 출동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딱 우리 저 본부장님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특히 그 전기 저 본래 소속이잖아요. 너무 잘 들어갔어요. 배치해주시죠. 상처 전기 소속 아니고요. 서울교통부도 소속입니다. 아무튼 충분한 말씀 저도 내용 충분히 파악했고 근데 총 14대의 전용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점수 부분이라든지 실적 부분인지 그래서 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이제 결정 모조 하셔야 될 해보자 법규과 관련해서 노사관계 과정에서 비롯된 그 해보자들이거든요. 이게 한때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대립적 노사관계 속에서 발생된 부분들을 회사가 전향적으로 그 전에 특히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였어요. 종전에 했던 부분들하고 약간 그 차이나게 해가지고 그 분립받은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똑같은 사안으로 해고됐었는데 저희 현재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김호중, 엄구용 씨 이런 부분들은 또 노노간의 갈등으로 해서 약간 좀 저쪽에서 자기들을 합의할 때 배척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쪽 노조도 이분들이 자기들이 했던 거라고 동일사하니까 다 인정하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기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그래서 합의서에 이렇게 담고 이러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그 해고 복직자들 근속기간 한정과 관련해서 불리기 없도록 같이 좀 포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그 조합활동 지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 단협에 저희가 맺어져 있어요. 조합의 이제 회사에서 그 조합활동 지원을 위해서 모조 사무실 제공. 그래서 이 우리 회사에 이제 사장님 와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공간은 많은데 그걸 나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 노조는 소위 말한 중앙, 각 본부, 저쪽은 지혜라고 그러죠. 모든 게 조합 사무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까지 그걸 다 달라고 하면은 회사는 사무실을 어디서 구하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번역별로 좀 달라. 동대문 별관에 거기 보면 역선기차들이 차량만 빼놓고 다 들어가 있어요. 사무실 공간 하나 주면은 승무도 들어가고 기술도 들어가고 연무도 들어가서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룸이 마련되는데 그거를 거의 다 해놨는데 저쪽 노조 애들이 좌우방 이쪽 노조의 노노갈등으로 씨를 말린다고 해가지고 사무실을 못 주게 극도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산협회에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노갈등을 또 중재하기 위해서 막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지금까지 주춤거리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얘기 않겠습니다. 동대문 별관하고 충정로 그 5호선, 예, 충정로 5호선 구간에 하면 우리가 그 영무 2본부하고 기술본부가 거기에 해서 뜰 거예요. 저쪽은 지혜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본부가 들어가서 거기 배속되어 있는 지혜까지 전부 포함해서 다 할 겁니다. 동대문 별관에도 승무에다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금년 이번 합의서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또 포함뿐만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특히 동대문 별관이랄지 저쪽 그 평정로는 공간들이 있어요. 전혀 우리가 뭐 없는 데 와서 뭐 샌디발 뽑듯이 뭘 내놔라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데 공간이 있습니다. 동대문 별관에도 공간 그 협소합니다만은 그 식당 다 합의까지 해놓고 주기로 했는데 막판에 그 여기 자빠진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5호선 쪽에도 그 영무실 그 유휴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배려를 해서 좀 조합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가 좀 빠진 거 좀 있어. 그래도 뭐 정수 처장님 고생하셨고 많이 하셨는데 실장 감정한 지금 아까 저희 중에 빠져나가서 3번에 저희 같은 경우도 다 아까 지금 빨간 거 3번에 마항이 있어요. 마항 보면 노화된 585선 모란 기술센터 및 천안 장기단 사무실 및 침실 근무 환경을 위해서 개설한다. 이게 내가 가보니까 물론 우리 좀 건축처에서 좀 못했는데 기술센터 보니까 옛날 철제 침대로 해서 완전히 개조해야 된다. 제가 하나로 뭐 다른 것은 하나 요구 안 했는데 요거 하나는 그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 585선 모란 기술센터 거기는 완전히 개조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안 장기관리단 사무실 있어요. 거기 침실환경 그것도 뭐 승무만 그 옆에 지고 있고 그 요걸 그냥 무시해버리는데 좀 그거 좀 꼼짝지고 하려고 나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거 침실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거 올해 좀 이렇게 좀 해야 돼요. 내년 상반기죠. 요것을 좀 한번 건축처에서 지금 뭐 이런 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안을 했으니까 다른 건 제가 요구한 거 없습니다. 이거 두 개는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한 번은 옛날 2020년 기조식 설치 입장인가요? 네, 들으십시오. 2020년 1분기에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전기 분야 조명 콘센트 이제 이런 그 분야를 이론화 한 번을 마련했는데 이게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사장님하고 그래서 이제 그날도 하려면 또 이제 여기 일어났어요. 왜 맞냐? 기조실하고 하면 무언가 그거 안 돼. 자기들끼리만 싸기만 하고 또 내가 우리 기술본부장을 찾아가서 이것 때문에 됐을까 올라갔죠. 올라갔다고 해서 적정하라는데 최소한도 위원장하고 사장님하고 합의된 것을 어떻게 추진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본부장을 해서 이 정도 하자. 뭐 조직진단에서 그냥 막 익성해야 하자 이렇게 농업을 하고 뭐 얼마 줄이다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는 추진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가 있냐. 옛날에 보면 옛날 1기와 2기로 비교해보면 1기에 비해서 2기는 그냥 엄청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냥 가보면 그냥 아무것도 그래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원이 지금 또 좀 줄여야 된다. 1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한번 가보라고. 그리고 옛날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것도 뭐 거짓 끈가루랑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20억도 안 되는 그 돈이잖아요. 우리가 좀 시설 투자해서 하면 해줄 수 있는데 지금 핑퐁이나 치고 있고 선치어 그 지점장 대답 좀 해보시오. 그 전기 분야 그 운영에 대해서는요. 일산은 지금 ENG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5파는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직영하던 것을 그 외주 영역이나 ENG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사실 인원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그 저희 검토 저 오전에 했는데 인원이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사실 기술 분야하고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술본부장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게. 기술본부장이 그건 여기 너무 틀리다고 해서 직접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건 이야기를 하고 치고 싶다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본부장 이야기 되고 긴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합의됐는데 그냥 제가 큰 무리한 것도 아닌데 이걸 갖고 그냥 핑퐁 치고 지금 21년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좀 지금 정원 조정, 인원 조정 문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문제가 다 정리가 예산까지 선정해서 예산처에다가 예산 요청까지 해놓은 상태 있고요. 이제 계획하고 전기 쪽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현재 용역 직영했던 현 상태를 보냐 아니면 과거를 본 상태에서 업무량을 흐름을 봐갖고 일처리 해야 할 것이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 시설물을 유지하고 있는 전기처에 있어서는
1453과 583의 시설물 현황과 인원의 비교 상태, 그다음에 설비 상태, 노후화 상태 등을 검토를 해서 인력 비교 차이를 해가지고 좀 몇 명 정도의 감원 효과를 줄 수가 있겠다는 안이 나왔던 부분이고, 회사 측에서는 어차피 이것이 직영했던 부분을 영역 나간다면 외부 감사도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인원 나온 것만큼 인원을 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좀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부장 사정이랑 지부장. 네, 정기지 부장입니다. 95년부터 저희가 오팔에서 조명소들이 유지관리 응용을 시행했어요. 근데 그때 뭐 정기직이 이뻐서 해준 건 아니고요. 110명이 넘는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됐어요. 1단계, 2단계 개통하면서. 그걸 충으로 20명을 해준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창의하면서 2008년 11월에 12월이죠. 하면서 방침서 조직개편하면서 창의 프로그램 세율 찾기 하면서 저희가 가져온 부분이에요. 가져와서 그때 1일 4일 점검을 했던 거를 너무 업무량이 많고 오팔은 일사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사다리도 몇 단 놔야 되니까 도대체 업무량이 단순 업무인데도 너무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한번 나갈 때 다 나가야 되니까 조원들이. 그래서 점검 주기를 그때 4일하고 7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사실은 이게 공사가 통합되고 나서 업무 일어나 때문에 하면서 이걸 업무를 마치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처나 이렇게 협의하고 보면은 사실 업무 2일 점검, 4일 점검 하나 하려면 저희가 79명이 필요해요. 인력이. 근데 우리는 LED 그 공사하면서 AS가 내년에 1월에 끝나는데 2월에 우리는 그 업무를 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안 하던 업무예요. 저희가 이제 뭐냐면은 전기차하고 협의할 때도 방침서를 그때 써서 기술본부장님 사인 받고 할 때도 점검직은 하나도 없거든요. 최근 10년간 오팔에서 역사 전기실하고 변절 장애가 거의 2,000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서도 마찬가지고 어찌게든 예방 점검을 할 거냐 대해서 논의한 게 이런 부분인데 어찌게 여기서 감 조정이 왜 나오는지 옛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저희 입장은.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어쨌든 이제는 저 공사가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좀 바빠지는 걸 고정해서 보니까 시행이 안 돼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부처간에 우리가 안을 만들라고 사장님과 사인했으면 어떻게 되고 추진되고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갖고 나는 그냥 이런 거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우리 그 본부장 찾아뵀는데 그 기술실도 좀 이거 건설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 지십시오. 사실 그 정원 관리 저희가 하고 있는 정원 관련 문제가 나오면 참 저희도 참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 일원하는 건 방향은 맞는데요. 방향 맞는데 그 일사에서는 이제 위탁을 줬다가 지금 2인제 위험을 하고 있고 오팔은 직영하겠다가 이제 결국 이제 2인제 업무를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 문제가 대두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원 문제하면 저희가 지금 하남선이나 7호선 연장과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중원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승무 쪽에는 적은 인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전기 분야 이 업무를 이행주를 갔을 때 분명히 이행주는 또 사람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같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분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좀 해서 조직팀도 한번 마무리는 어쨌든 옛날에 한 대로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합의된 사항인데 여기다 다시 연다는 게 참 그래서 다시 지금 연다고 좀 해놓은 건데. 지금까지 1시간 한 10분여에 걸쳐서 도서구청 전반에 대해서 좀 쟁점인 부분들을 저희가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혹시 너쪽 도서비님들 중에서 꼭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정책국장 문차입니다. 총체적으로 저희 인건비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게 저희가 추석 전에 대자보에서도 밝혔다시피 가이드라인을 현저히 못 미치고 우리나라 최고의 공기업이고 최대 도시철도기관인데 저희 노동 강도는 최악이고 노동 환경도 최악이고 인건비마저 최저를 받고 있습니다. 근속연수 대비에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좀 노무처나 이게 기획처에 요구하고 싶은 거는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그 만근자 인상률을 행자부 가이드라인에 근접하게 할 수 없는가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일례를 보면은 인천이나 이런 데는 정말 행정 가이드라인에 거의 근접하게 지금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기관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냐. 우리는 정말 물론 인피제나 뭐 승무 관련해서도 문제는 있겠지만 그거를 제외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우리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금 인상이 될 때 늘 그 정부가 정해놓은 지침 그 인상률 안에서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늘 조금 받아요. 어떤 해에는 정말 노동조합비보다가 더 적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임금 소급분 중에서 3대 요인이 있는데 잠식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뭐 인피, 두 번째가 대량 정기 승진, 세 번째가 휴일 근무 수당인데 이것 세 개 다 물론 이제 행자부 그 임금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인피라든가 대량 승진은 인피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행자부 지침이고 그리고 대량 승진은 우리 노동자들이 동의해서 나눠먹기로 한 거니까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노사나 특히 사측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휴일 근무 수당 문제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을 했지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옛날에 합의서부터 한번 쭉 읊어드릴게요. 휴일 근무 수당이 발생 안 되게 하려면 휴일 근무를 발생 안 되게 하려면 사람을 많이 충원하기죠, 그죠? 일단 뭐 특정 분야가 휴일 근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합의서가 있더라고요. 2000년 7월 28일 임시노사협의회 8번항 합의서에 보면 승무사업소별 적정 예비 인력을 10% 유지한다고 합의를 했어요. 그것도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때부터 이게 지켜졌나? 지금 현재 8% 얘기하고 있죠, 입사가. 왜 안 지켜졌는지 좀 묻고 싶고. 2019년 10월 16일 교통사노조와 공사가 합의한 임단년 노사합의서 부대약전서 1번 나항 209명 충원하기로 합의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동년 2019년 12월 23일 승무분야 노사특별합의약서 우리 노조 승무가 합의한 겁니다. 공사는 13% 예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36명 지원한다고 또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2019년 신규 채용은 1차에 승무입니다. 173명, 2차에 32명 됐는데요. 2020년에 신규 직원 채용은 86명으로 나왔네요. 옛날부터 숱하게 예비율을 10%를 맞춘다고 합의해놓고 또 교통공사 노조하고든 통합노조하고든 몇백 명을 뽑는다고 약속해놔놓고 지금 뽑는 건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본부장님 좀 요약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경영하시는 분들이 휴일 근무 수당이 발생 안 되게 그렇게 해서 소급분을 가지고 전 직원이 골고루 임금을 균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또 특정 분야는 자기 휴일을 제대로 온전히 쉴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저기 한창수 본부장님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 서로가 합의한 사항인데 신규 86명이다.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그 인원 부족을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또 내부적으로 골마서 노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을 일으킨다. 경영진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번 더 발생돼서 요즘 신문에 좀 참 자주 나와요. 뭐 집단적인 괴롭힘이니 뭐니 이지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이게 21세기 17,000명이 다니는 서울시의 대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그 밑에 2007년 뭐 어린 그 후배들이 누구를 뭐 상조에서 뭐 제명하겠다. 막 서명을 받고 다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렇게
그 건전한 그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고 조직 기강이 확립이 되려고 하면은 경영진은 경영진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책임감 있게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린 저는 지금까지 그래요. 누워서 침대하기도 싫고 밖에 나가서 집안일 얘기하기도 싫어서 일체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이런 일 벌어지지 않으면 저 문서 싸들고 언론이고 뭐 쫓아다니면서 다 까발릴 겁니다. 직원들끼리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곱지 않도록 경영진께서 어떤 인원에 대한 채용과 운영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있었을 때 인사에 대한 권한으로 해서 책임지실 분들은 당연히 당당하게 행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뭐 하고 싶은 말씀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다고 보고요. 뭐 아직 이제 저희가 노쪽에서 제기했던 부분들도 있고 서쪽도 이제 돌아가셔서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이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장님 고민도 좀 하셔야 돼요. 바로 오늘 뭐 이렇게 합의서를 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교섭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차기 교섭 일정은 노사 간사간이 협의해서 별도로 저희도 뭐 이거를 뭐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내부로 가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섭은 이걸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뭐 지켜본 이 교섭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노사 대표님들의 마무리 말씀 한 말씀. 전에 예. 일정은 뭐 간사간 협의하면 되는데요. 예. 오늘 그 마치고 3차 분기수를 개최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하시고 속회를 하시겠습니까? 정회하고 어떻게 나나요? 정회하시고 정회하시고 간사간 축결심의 하시고 일정은 다시 잡아서 속회를 하시는 걸로 하시죠. 예, 그건 뭐 편하게 하시죠. 예. 그러면은 아까는 위원장님 먼저, 사장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참 늘 이렇게 인간적 시간에 들어서 뭐 그 이전에 뭐 분야별대도 다 합의서 쓰면서도 여러 가지 이거 참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제대로 여기 대응하지 못해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구나 자괴감을 느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금년에서 또 끝내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한 번에 또는 한두 번에 아니더라도 몇 번에 나눠서라도 조금 어렵지만 좀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를 풀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려운 영업대에서 또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교섭 대표위원님들 돌아가시면 또 조합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입장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만 또 돌아가셔서 또 우리 교섭 대표님들은 또 분야별로 다 또 리더시니까 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해해 주는 또 설득하는 그런 작업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저는 저기 우리 김정학 위원장님하고 이런 좀 상생의 노력하는데 또 지금 그 위원장님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교통공사 위상을 높이는데 그다음 노력을 해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든지 노사관계가 서울교통공사의 노사가 이러한 일도 좀 해내는구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과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노동력을 이렇게 노사 교섭을 보면 좀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도 또 자기 현안들이 나오면 좀 기분이 나쁜 것도 있죠. 어쨌든 죄송하고요. 어쨌든 성실한 이렇게 교섭에 임해준 우리 김상권 사장님이야 또 우리 교섭위원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현안들이 우리 노동조합이 지금도 나도 차량 같은 데서 5화이나 좀 해버리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로 이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기술이 도입하든 간에 뭔가 한번 우리가 저질러야 되는데 또 지금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차량 얘기만 들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적은 노조라도 그냥 한번 뭐야 한번 실험해보자 뭐 사바이도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데도 다른 현안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야기한 거 쭉 이야기한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봉사가 아까 조책임자라든지 모든 건 봉사 우리 노동자 돈 좀 주세요. 이거는 김철호가 저기 뭐저 모란에 그 하나 좀 그 사업 좀 한번 하자. 지금 대선 사업을 하자. 이거 외에는 다 회사비용은 우리가 절대 당에 현안 주장하지 말아야겠어요. 오늘 박영갑 우리 본부장이 또 이렇게 반박하면 솔직히 또 한장준 본부장 이야기해서 이게 내가 끊은 이유가 아마 자기도 변명이 있겠죠. 그런데 아까 뭐 왕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노동조합이 노사가 같이 가려면 저는 최고 급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피켓을 여러 개 지금 여기다 써갖고 거리철도 무인 비용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좀 합시다. 오늘 노사지 사장은 우리만 할 거 아니라 어디든지 자기 연고 혈연 고등학교 친구 있으면 국회의원이라도 있으면 찾아뵙고 이런 전사적인 놈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사냐 못 사냐 이 마당에 우리가 뭐 이런 현안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 그래서 법제화에 노력해서 어쨌든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앞으로 미래에 안정적으로 우리 지하철이 운영되는 것들 이걸 한번 우리가 노사가 학교 과정에 한번 합시다. 그리고 이번 합의에서도 그거 하나 담으십시오. 우리 노사는 무인권 위해서 전사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좀 하나 이따 집어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사가 이 문제 해결에 정말로 이기시자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전사적으로 나갑시다. 오늘 사장님 고생하셨고요. 항상 이렇게 성실하게 교섭을 임해주신 우리 사측 교섭위원 특히 우리 교섭위원들은 또 나름대로 항상 같이 지내는 거니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좀 결례가 있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노동조합 한 20년 활동하면서 노동조합의 사측 간사로서 이 교섭 회의를 진행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측 간사로서 그래서 상당히 의미도 있고 우리 항상 회사 간부님들 항상 보면은 우리 저희들의 의견에 긍정적으로 경청해 주시고 가능한 많은 부분들에 반영해 주려는 그 깊은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모두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단체 교섭 정회를 선언합니다.